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벤라이프 코리아의 수양입니다. 노지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지 캠핑이란 무엇인지, 노지 캠핑을 해야 하는 이유, 장단점,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노지 캠핑 스팟을 찾는 방법까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진짜 따뜻해졌잖아요. 겨울에는 노지 캠핑하기 좀 어려운데 봄이 되니까 노지에도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캠핑한 지 이제 5년 차가 됐어요. 매주 캠핑을 거의 다 나갔던 것 같고요. 1년 정도는 이 밴 안에서 사느라 노지를 진짜 매일매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노지 캠핑은 도심 속에서의 노지, 그리고 자연 안으로 안전히 들어가서 하는 자연 속 노지로 나뉠 것 같아요. 노지 캠핑이란 저는 그냥 캠핑장이 아닌 모든 곳, 노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땅만 있으면 그곳이 주차장이든 어디든 캠핑장이 아니면 거기는 노지 캠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노지 캠핑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노지 캠핑을 가면 진짜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아무도 없는 정말 나와 자연만 존재하는 그곳을 1순위, 그러니까 별 5개의 노지라고 칭하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 진짜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찾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곳에서의 자유로움을 만끽해 본다면 왜 이 노지 캠핑을 하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입 퇴실 시간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푹 쉴 수 있는, 나만의 캠핑을 온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소리를 지르든 춤을 추든 노래를 정말 크게 틀든 똥을 싸든 아무도 없고 나와 자연 그 둘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로움을 만끽해보는 게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노지 캠핑을 하는 이유 두 번째, 정해진 게 아니어서 좀 더 재밌고 스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제 성격이 조금 차분한 편이긴 한데 또 스릴 있고 재밌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좀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렵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노지를 찾게 되거나 새로운 곳을 뭔가 개척해가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지도 속에서 본 곳을 실제로 갔을 때 생각했던 것과 비슷했을 때 뭔가 되게 희열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곳을 찾았어? 우리나라에 이런 곳도 있었어? 이런 곳들이 늘어날수록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한동안은 정말 해외여행 생각이 하나도 안 날 정도로 재밌는 여행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지 캠핑이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다녀보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매력,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매력도 몰랐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재미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노지 캠핑을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다양한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연만 있는 그런 노지를 주로 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자연물들을 되게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내 주변에 펼쳐진 게 그런 것들 뿐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낮에는 동식물들, 아니면 해가 또 어디로 지고 어디로 뜨는지, 어떤 계절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밤에는 별을 되게 많이 보기도 하고 뭔가 소리에 집중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하나하나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별, 우주, 뭔가 이 만물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도 이제 노지 캠핑 갔을 때 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캠핑 갔을 때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금방 잠잘 시간 다가오고 또 금방 해 뜨고 해 지고, 이러다 보니까 캠핑이 너무너무 재밌다 할까요?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연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그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잡생각이 사라져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노지 캠핑을 즐기기는 하지만 진짜 힘들 때도 많거든요. 이제부터는 단점이랑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불편한 점, 화장실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동안 편하게 사용했던 시설들이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밴 캠핑카라서 이렇게 냉장고나 포타포티, 변기를 같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포타포티 같은 것을 갖춰놓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기만의
이런 화장실 시스템이나 물을 또 많이 채워서 가야 되니까 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좀 다녀야 된다면 당연히 캠핑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노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캠핑장 가려면 그 지도에 캠핑장 치면 주변에 있는 캠핑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노지 캠핑 스팟을 찾으려면 검색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유명한 노지 차박지 갔는데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자리가 없으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상 조건에 따라서 뭐 차가 빠진다든지 이런 돌발 상황이 조금 일어나기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차를 노지 캠핑 가서 한 3번 정도 빠져서 견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노지라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시내권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노지 같은 경우 좀 멀리 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험이 좀 쌓이면서 이제 저 정도 노지 가면 차 빠지겠다 아니다가 좀 금방 나오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안 빠지는데, 이 기상 상황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날씨를 체크합니다. 저는 실시간 강수량 정보를 알 수 있는 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흐리다 하면은 그거를 봐서 한두 시간 내에 강수량이 좀 어느 지역, 내가 있는 지역으로 언제쯤 이렇게 다가오는지, 그냥 날씨 앱 보는 것보다 그거 보는 게 좀 더 진짜 정확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날씨를 빨리빨리 예측하고 그만큼 캠핑의 날씨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야생동물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위험한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고라니 소리나 야생동물들의 소리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에서 차박을 하다 보니까 차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버리면 별일 없겠지 하면서 이런 것들은 낮에 꼭 도착을 해서 주변이 밝을 때 이 주변을 꼭 살피고, 저쪽에서는 산이 있으니까 야생동물들 좀 살 수도 있겠다,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서 캠핑을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주변을 꼭 파악을 하고 있으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지 캠핑 스팟을 제가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검색하는 거예요. 지역명이랑 어디 노지 스팟, 노지 캠핑, 블로그나 유튜브, 또 다양한 SNS 채널별로 다 검색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유명한 노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유명한 노지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꼭 가야 된다면 평일이나 정말 비수기 때 이용해서 가는 편입니다. 그런 SNS 채널도 있고 네이버 카페, 그 차박 캠핑 클럽이나 달구지 캠핑 이런 그 카페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은 건 나만의 노지를 찾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바다로 오늘 떠나고 싶은지, 아니면 산, 강 이런 분위기를 먼저 정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먼저 정해요. 눈이 많이 쌓여있는 무주에서 캠핑하고 싶다, 바닷가가 보이는 서해안 쪽을 가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정한 다음에 지도를 봅니다. 제가 바로 핸드폰으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지도에 제가 전라도 쪽 한두 시간 안으로 도착할 수 있는 부안을 검색해 볼게요. 부안이 군인가? 부안군. 여기가 이제 바닷가 서해안 쪽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뷰는 바닷가 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위성지도와 거리뷰를 항상 같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휴양림도 있고 확대를 해보면 갯벌 해수욕장이 있구나. 해수욕장들 근처에 차박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선착장 이런 곳들도 차박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알고서 이제 장소를 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위성지도를 계속 보고 그곳을 실제로 가다 보면은 위성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 그곳이 어떤 뷰가 펼쳐지겠구나, 이게 감이 오게 돼요. 도착해서도 위성지도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리조트나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곳들은 그 개발이 많이 된 곳이라서 갔는데 좀 차박 금지 현수막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차박할 분위기가 아닌 그런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리조트가 많이 있거나
뭐 마트도 많고 횟집도 많고 이런 것들은 좀 안 될 가능성이 커가지고 좀 조용한 해수욕장이라고 해야 되나? 발전이 좀 안 된 마을, 바닷가 마을 이런 쪽을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보면 펜션이 많고 이런 것들은 좀 차박하기에 너무 북적거리거나 그런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가 거리뷰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거리뷰로 한번 거리뷰를 거의 그 길이 끝나는 그곳 지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로딩을 시켜보면은 끝길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뷰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와, 여기도 오, 역시 벌써 한 곳 찾았는데요. 이거 저 이런 식으로 찾아요, 여러분. 와, 여기 가야겠는데? 그냥 진짜 대충 찾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제 근데 갔는데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로드뷰를 찍은 게 어제 찍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찍은 로드뷰도 있고 특히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별로 안 닿는 곳들은 몇 년 전에 찍은 것도 많아서 지금은 뭔가 지워져 있거나 되게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고, 저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른 지역에 갈 때 3곳 정도를 찾아놓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 되면 저쪽으로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차가 한 대가 이렇게 대져 있네요. 확대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진짜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보다 보면은 뭐 여기서 캠핑을 하거나 그 낚시하는 분들의 모습이 찍힐 때도 있어요. 아, 여러분,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 차도 한번 로드뷰에 찍힌 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천 어디엔가 그 로드뷰 이렇게 보다 보면 제 차 찍힌 적 있어요.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는 보면 이제 일반적인 주차장 같아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텔스 모드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주차하고 1박 조용하게 하다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너무 쉽게 찾아보려는데 이쪽을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실 주말에는 여기 이제 지역 분들은 이런 곳들 많이 알거든요. 저는 이제 이쪽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없겠지 하고 갔는데 주말에는 아마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를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주소가 바로 나오거든요. 이 주소나 이런 것들 이제 별표를 이렇게 찍어 놉니다. 전남, 여기가 전북이니까 전북에다가 이렇게 핀을 꽂아놓고 이런 식으로 몇 군데를 찾아서 내비를 검색해서 여기 도착지로 찍고 그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도 또 이렇게 몇 곳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 지도를 제가 계속 보라는 말이, 보면은 주변이 다 바다잖아요. 그래서 바다뷰 보고 싶으면 막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또 확대해가지고 곰소항은 또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거리뷰, 이제 항구니까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주변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렇게 찾으면 진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로드뷰가 있는 곳들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로드뷰가 안 나오는 곳 클릭을 해놓으면 지금 하늘색으로 다 돼 있는 곳이 보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이 없는 곳들은 로드뷰가 없는 곳이거든요. 없는 곳을 찾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저수지 근처들도 사실 또 차박 혼자서 진짜 조용하게 할 만한 곳 많거든요. 저수지 이렇게 왔는데 이러다가 로드뷰가 지금 끊겼어요. 봐봐요. 여기 더 이상 이제 로드뷰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나져 있는 그 길을 저는 가보기도 해요. 진짜 저 혼자 있는 곳을 찾고 싶다고 할 때는. 여기서 끊겼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가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를 이런 데를 이제 들어갈 때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차를 바로 가져갈 때도 있고, 아까 보면은 이제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콘크리트 길이다가 이제 흙길이 나와요. 비포장 도로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를 헤치고 가는 거죠. 가보는 거죠. 차가 긁힐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 또 노지 찾는 느낌이 떠올라서 신나는데, 이렇게 쭉 가가지고 뷰가 내가 생각했던 뷰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 1박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노지 찾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제 방법은 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처음에 시도할 때는 누군가랑 같이 함께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혼자서도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펜스가 쳐져 있거나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거 다 써져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당연히 가면 안 되고, 이런 길들은 거의 대부분 국유지이거나 임도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수칙 잘 지키고
하고 조용히 그리고 깨끗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1박을 하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은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쓰레기가 많거나 진짜 풀숲을 헤치고 가야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위성 지도를 많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도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영상이나 사진을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위성 지도를 정말 자세히 보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 자료를 정말 유심히 봐야 돼요. 저기에는 뭐 앞에 바위가 있네? 돌이 있네? 주변에는 길이 하나 놔져 있네? 그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지도를 진짜 유심히 또 봅니다. 관찰력이 좋아야 되긴 해요. 사진만으로도 제가 찾은 적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또 나만의 노지를 이런 식으로 계속 찾다 보면은 캠핑하는 사진 있죠? 그런 것만 보고도 그 노지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찾은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도와 사진만 있으면 진짜 찾을 수 있구나. 그리고 끈기도 있어야 됩니다. 찾으려고 하는 끈기와 용기까지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파출소에 들어가서 거기 주변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여기를 찾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해서 물어봤는데 바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빨리빨리 주민분들이나 파출소는 항상 어디에 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도움 요청하면은 그 장소를 또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제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노지 찾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지도와 사진, 위성지도, 그리고 거리뷰 이 두 가지로 찾습니다. 나만 있는 노지를 찾고 싶다. 진짜 인구수가 없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전라도 최고입니다, 일단은. 평일, 비수기 이럴 때를 이용해서 나와 자연 그 둘만 있는 곳으로 떠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노지 캠핑 할 때 꼭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나만 있는 곳이지만 L&T 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쓰레기 집으로 가져오는 거 당연하고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까지 주워오는 플로깅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곳이라서 바람이나 뭐 밀물, 썰물 때문에 쓰레기들이 좀 많이 밀려오는 곳들도 많아요. 차에 장갑이랑 큰 비닐봉지 좀 준비하고 다니시면서 정리하는 것도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무료로 캠핑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돌아갈 때 운동 겸 플로깅 하는 것도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지라고 해서 함부로 또 불을 피우는 행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화기 사용하고 캠핑하고 하는 게 다 불법이라고 말하면 불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점이 애매한 거죠. 불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곳을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하루 때 없이 불을 피우거나 바람 부는 날 그리고 산불 경보가 있는 그런 날씨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또 산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사실 불멍이 귀찮아서 안 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불멍 안 해도 할 게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화롯대는 물론이고 소화기는 필수로 구비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캠핑장 말고 다른 곳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취사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모든 상황을 법으로 단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과 시민의식에 이제 맡기게 되는데요. 캠핑이든 교통법규든 결국에는 개인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에게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캠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주의할 점 세 번째는요. 캠핑 이제 노지를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는데 어쩔 때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경우 있어요. 이곳에서 캠핑하지 마세요. 캠핑카 금지, 야영 금지 등등등. 사실 이런 표식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표식이 있어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곳 주민들은 굉장히 뭐 싫어한다든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달아놨겠죠. 지자체나 공무원들 또 국립공원 등등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옆에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식 있는 곳들은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더 저만 있는 노지를 찾는 것 같아요. 조금씩 유명해지다 보면 좀 발전이 된 곳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들은 이런 식으로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캠핑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시지만 또 몇몇 분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밴으로 노지 캠핑할 때는 스텔스 모드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주차 하룻밤 하고 떠나는 거라서 진짜 캠핑카처럼 생긴 큰 캠핑카는 안 되고 텐트도 안 되는데 저 같은 승합차는 별로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애매한 상황들도 되게 많아요.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 밴 캠핑카는 좀 많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세계 여행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도 좀 이런 밴들은 괜찮은데 카라반이나 뭐 좀 더 커지는 경우는 안 된다 뭐 이런 사인이 있는 경우도 제가 들었거든요. 결국엔 나만의 노지? 진짜 나만의 놀이터 같은 노지 내 거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노지 캠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노지 캠핑만을 거의 하는 편이라서 이야기가 너무너무 길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만큼 또 아쉬운 점들도 많아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못하게 제재하는 게 아니라 좀 잘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긴 했는데 이런 캠페인적으로 쓰레기 버리지 말고 집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걸 계속해서 여러분을 세뇌시킬 정도로 계속 얘기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좀 캠페인적으로 말고도 또 더 해보고 싶은 것도 있긴 한데 아직은 제가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보다 좀 더 고수이신 분들, 노지 찾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유명한 곳 말고도 가볼 곳들이 많고 우리나라를 좀 더 탐험해 볼 수 있는 지도를 펼쳐보시고 가보지 않은 길을 한번 탐색해보는 것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자유로운 캠핑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쫑삼이 옆에 있었는데 쫑삼이도 안녕. 안녕히 계세요.